안녕하세요. 지식과 상식, 경제와 과학을 넘나들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선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흥미로운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혹시 그거 아시나요? 호주가 수출하는 철광석의 무려 85%가 단 한 나라, 바로 중국으로 향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호주 전체 철광석 수출액 854억 달러 중 718억 달러가 중국행이었죠. 정말 엄청난 비율인데요. 언뜻 보면 그냥 중국이 많이 필요하니까, 호주가 많이 파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85%라는 숫자 뒤에는 단순한 수요 공급 논리를 넘어서는 훨씬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이유들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은 말 그대로 철강 먹는 하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철강 생산을 주도해왔고 지금도 연간 10억 톤이 넘는 조강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막대한 철강 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바로 철광석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많은 철강이 필요할까요? 과거에는 폭발적인 도시화와 인프라 건설, 특히 부동산 부문이 철강 수요를 견인했습니다. 아파트, 고속철도, 도로, 항만 등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엄청난 양의 철강이 투입되었죠.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춤하는 반면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과 친환경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각종 기계류 생산이 늘어나면서 건설용 강재보다는 고품질의 판재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전히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제조업 고도화가 철강 수요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자인 호주를 살펴볼까요? 호주는 왜 중국의 원픽이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호주 철광석의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첫째, 매장량과 품질입니다. 호주, 특히 서호주 필바라 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품질 철광석 매장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양이 많은 것이 아니라 품질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호주 철광석의 상당수는 직접 선적광이라고 불리는 고품위 적철광입니다. 철 함량이 58%에서 67%에 달하고 실리카나 알루미나 같은 불순물 함량이 낮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품질이 높을수록 제철소에서 별도의 복잡한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용광로에 투입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덩어리 형태의 괴광은 가루 형태의 분광과 달리 소결 과정, 가루를 뭉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호주는 이 고품질 괴광의 세계 최대 공급국이기도 하죠. 둘째, 채굴 및 운송 효율성입니다. 필바라 지역의 광산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자동화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예를 들어 리오틴토의 오토홀 같은 무인 자율주행 기차 시스템은 광산에서 한국까지 철광석을 효율적으로 운반합니다. 또한 호주 DSO 광산의 경우 채굴한 광석 1.2톤으로 1톤의 최종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반면 중국의 저품위 자철광 광산은 5톤을 캐야 1톤의 제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산 효율성은 호주 철광석의 가격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채굴된 철광석은 필바라 지역의 첨단 항만 시설,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벌크 수출항인 포트 헤들랜드를 통해 거대한 벌크선에 실려 중국으로 향합니다. 셋째, 지리적 이점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호주는 중국과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호주 필바라에서 중국 칭다오항까지 철광석 운반선이 가는데 약 14일 정도 걸리는 반면 또 다른 주요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는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짧은 운송거리는 단순히 시간만 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송 비용을 크게 낮추고 재고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선박 운용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특히 철광석처럼 대량으로 운송되는 원자재의 경우 운송거리가 3배 차이 나면 선박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3배가 됩니다. 즉, 호주의 지리적 이점은 브라질 등 다른 경쟁국에 비해 강력한 구조적 우위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넷째, 깊은 경제적 유대관계입니다. 호주와 중국은 오랜 기간 철광석 거래를 통해 끈끈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단위의 장기 계약이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 월별 계약이나 현물 거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가격은 주로 플래츠와 같은 가격 평가 기관이 발표하는 아이오덱스 지수를 기준으로 결정되죠. 또한 중국 기업들이 호주 광산 개발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최대 철강사인 바오그룹은 리오 틴토와 합작하여 서호주 웨스턴 레인지 광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발효된 중국 호주 자유무역 협정은 철광석을 포함한 대부분의 호주산 자원에 대한 무관세를 보장하며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품질과 생산 효율성, 가까운 거리, 그리고 경제적 협력 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호주 철광석이 중국 시장의 85%를 점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여러 정치적 이슈로 경색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호주산 석탄, 와인 등에 대해 비공식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철광석 교역만큼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국 모두에게 철광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철광석 공급 없이는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기 어렵고, 호주 입장에서는 철광석 수출이 국가 경제와 재정에 막대한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철광석은 양국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일종의 전략적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는 영원할까요? 미래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바로 그린 스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가 중요해지면서 철강 산업도 저탄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직접 환원철 생산 후 전기로로 녹이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기존 용광로 방식보다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DRI 공정에 현재 호주가 주로 수출하는 적철광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의 철광석, 즉 DR 등급 광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호주 필바라 지역의 주력 제품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호주 남호주 지역에 잠재력이 있는 자철광 자원이 있고 기존 광석을 가공하여 등급을 높이는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지만,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세계 철강업계가 요구하는 철광석의 품질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호주에게 큰 도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경쟁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니의 시만두 광산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이곳은 세계 최대의 미개발 철광석 매장지 중 하나로 품위가 매우 높은 광석을 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대거 투입된 이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의존도를 낮추고 고품질 광석 시장에서 호주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규모나 가동 시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호주 철광석의 독점적 지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호주 철광석의 85%가 중국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순히 중국의 수요가 많고 호주의 공급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호주 철광석 자체의 압도적인 품질과 생산 효율성, 중국과의 가까운 지리적 거리와 낮은 운송 비용, 오랜 기간 형성된 경제적 유대와 투자 관계, 그리고 양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늘 변화합니다. 친환경 제철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이 견고해 보이는 관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과연 호주와 중국의 철광석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